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또 검은 월요일을 기록했습니다. 네. 긴축과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주요 지수가 모두 다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가 3% 이상 급락하면서 약세장에 들어섰습니다. 어제는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술주들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는데요. 네, 어제 국내장도 그랬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도 그랬고요. 일단 떨어지지 않은 종목 찾기가 더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심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 뉴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래 공포로 인한 패닉셀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 지금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70%가 내년도 미국 리세션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장중한 때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100을 하회하면서 계속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뉴욕 여는 5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당장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75bp 올릴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장 전반에 흔들림이 나타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상장 종목 90%에 육박하는 퍼센테이지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매도세도 매도세지만 이 매도를 받아줄 만한 매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에서 속수무책으로 좀 빠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 보니 여행 취소, 감소 우려 계속됩니다. 보잉, 카니발, 델타항공 등의 종목들 기본이 10% 빠지는 느낌이었고요. 조달 비용 증가 우려로 인해서 결국에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13%까지 해서 전기차 관련주까지도 폭락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떨어지면서 그 안에 마이크론, AMD, 퀄컴, 그 밖에 장비주까지 모두 내렸고요. 비트코인까지 24,000달러 하회하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림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시세는 처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다우지수도 3일 연속해서 500포인트씩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 대비 21% 밀려나면서 약세장 진입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고민, 어제도 보여드린 이 차트를 다시 보게 됩니다. 리먼 사태 때요. 20% 정도 빠지고 약세장 끝인가, 이제는 바닥을 짚고 올라설 것인가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그때 추가적으로 40% 밀렸던 바가 있었죠. 지금 어느 시점일지 계속해서 두렵기도 하고 궁금해집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6월 휴가 시즌 등이 있기 때문에 원래도 좀 약했는데 지금 자금 이탈 좀 더 빠르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뉴욕장까지 포함돼서 본다면 앞서 표현대로 온 세상이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어제 3% 이상 밀렸죠. 코스닥은 5% 가까운 급락 나왔습니다. 홍콩 항생부터 해서 유럽권까지 다 밀렸고 참 얄밉게도 러시아는 4.6% 올랐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유가는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bp나 올라서는 흐름 확인이 됐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장은 어제 갭하락 출발해서 그대로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증시는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연저점을 경신했는데요. 무려 88조가 어제 하루 사이에 증발을 했고요. 52주 신저가 종목이 500개가 넘어갔습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 모두 다 하락했고 모든 섹터가 떨어졌죠. 개인 신용융자 잔액이 21조 이상입니다. 결국 이건 반대매매 출회에 대한 부담감을 키울 수가 있는 거고요. 어제 하락했던 종목 개수가 2,300개 육박합니다.
뼈 아프게 때려 맞는 느낌이죠. 전체 증시의 95%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우려 부추겼고요. 자, 지난해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는 여러 이슈 속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부담 등장을 했고요. 자, 우리 종목들로 봐도요, 뭐 다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좀 더 낙폭이 컸던 쪽은 부품 부족의 화물 연대 파업 이슈까지 더해진 자동차 쪽 어제 좀 큰 폭으로 내려왔고요. 건설 쪽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DLENC 대우건설 쪽도 큰 폭의 급락이 확인이 됐고 중소형 건설주도 같이 내려갔죠. 52주 신저가 종목은 사실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신저가 종목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브 등은 크게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됐죠. 그리고 성장주의 대표 주작격인 네이버와 카카오 5% 내외 급락 나왔고요. 카카오 그룹주의 낙폭이 큽니다. 카카오페이 10%, 뱅크는 8% 떨어지며 전반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어제였습니다. 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섹터에 대해서도 증권주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주에 대해서 뭐 투자 의견이 많이 하향 조정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 증권주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날씨는 참 무덥지만 국내 증시에는 때 아닌 한파가 닥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얘기를 앞서 해주셨듯 코스피가 연저점을 경신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증권주들이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KRX 증권지수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6%가량이 빠졌었는데 코스피 수익률도 16%가량 빠지면서 거의 맞먹는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증권사가 22개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어제장에서만 8개 증권사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하나투자증권, 유한타증권, SK증권, 미래에셋, 한양, DB금융투자, 그리고 교보증권, 상상인증권이 되겠습니다. 사실 연중 누계로 봤을 때는 한화투자증권이 46%가 넘게 빠지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던 건 메리츠증권이 연중으로 봤을 때는 3%가량 상승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등을 좀 돌리고 있죠. 매수 동력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내 증시에서 그만큼 거래 대금이 감소하게 되고 또 매매 수수료로 거두는 수익들이 줄어들면서 증권사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2020년 초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평균이 20조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일평균 이 거래 대금이 14조 원 수준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평균 대금은 이제는 10조 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1월에는 70조 원이 넘었었던 이 예탁금이 5월 들어서는 57조 원 정도로 60조 원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주요 증권사에서는 2분기에 역시 이 증권업계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 채권 운용의 손실폭이 커졌다라는 건데요.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 5곳의 채권 규모는 91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2분기에 코스피 증권 섹터의 이 영업이익을 체크해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고 당기 순이익도 25%가량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도 기존에 5곳이었는데 3곳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만이 유지를 하고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이 제외가 되고요. 앞서 3%가량 올해 들어서 올랐던 메리츠증권이 입성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증시 반등을 주목하면서 3분기에 증시가 반등한다면 증권주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시 반등이 과거만큼 확실하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키움증권 같은 종목 혹은 주주 친화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다올투자증권 등이 증권업계에서는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고요. 또 고배당 매력이 부과되는 삼성증권도 최선호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사주 매입 쪽에서는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주가의 장기적인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각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하면서 증권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진만쌤은 증권주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증시가 반등할 경우에 증권사 좀 나아진다라는 표현도 증권사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증시가 반등할 때 이들 종목 들여다볼 시기가 있을까라는 여유가 네. 있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면서 괜히 시장이 빠지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통신주 쪽 한번 가볼게요. 증권사 브리핑을 드려봤고요. 이제 비교적 어제 통신주는 뭐 나름 잘 버텼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신 3사 어제 흐름인데요. 1% 내외 하락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제장에선 선전한 거고요. 수급을 들여다보니까 외국인이 KT를 12거래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었고요. 기관 측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사고 있었더라고요. 하나금융에서는 통신주 매력도 LG유플러스, KT 그리고 SK텔레콤 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인지 이 내용을 한번 들여가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통신과 전기, 방송 등의 국가 기관 산업 종목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49%로 제한이 됩니다. 한도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한도율이 48%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영향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조금 달리 짜야 된다라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SK텔레콤일 텐데 제가 순간적으로 오타가 났네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SK텔레콤은 꽉 차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조금씩 한도 소진에 대해서 소진을 임박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한도가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와 LG유플러스가 지금으로선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시장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신주는 대표적인 방어 섹터죠. 시장 내에서 방어를 제대로 했었는가 한번 보시면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방어주로서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LG유플러스 올해 상승률 0.7% 마이너스고요. KT는 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SK텔레콤은 5.5% 정도 하락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좀 괜찮았다라는 평이죠. 배당 매력, 그리고 지금 분기 배당과 중간 배당 6월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금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괜찮지 않은가 이런 시각 등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5G로의 이 전환이 지금 조금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하네요. 과거에 LTE로 전환기 때 통신 3사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결국 2배 이상 올랐었다. 지금 5G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LTE 약정이 조금 종료되는 시기래요. 하나, 둘, 5G 요금제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LTE 전환기 때 통신 3사 이익도 이렇게 올라갔던 바가 있다라고 신한금융에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통신 업체들도 마케팅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출혈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또 비용에 대한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익 성장과 배당, 제한적인 규제, 비용 절감, 통신주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가나도 하나 체크를 해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시간 외에서 관련한 이슈로 인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LG 엔솔이 일단 증설에 나섰다, 신공장 투자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통형 4680 배터리 첫 공식 투자 발표인데요. 도합해서 한 7,300억입니다. 5창 1공장, 2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LG 엔솔은 시간에서 약보합이었고요.
폭스바겐, 르노, GM, 테슬라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소재와 장비 업체들, 밸류체인 업체들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속에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바라보는 포인트 등 잡아가야 되니까요. 한번 그냥 체크하는 수준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브리핑으로 여러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사실 어제 시장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저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함께 고민해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포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진만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안 좋다 이런 장들을 계속해서 거쳐왔지만 오늘은 좀 유달리 침체되는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이제 좀 하락세가 조금 길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반등을 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줘야 되는 사실 국내장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조금 밀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기사도 지난주 주말에는 그 부정적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공포감이 극대화됐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찾는, 예를 들어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셨다면 그 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페닉셀에 동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상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전에 투자를 했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수 레벨이 다운되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수는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는 파단을 무조건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고요. 그 반등 때 얼만큼 올라가느냐, 혹은 그때 맞춰서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밸류가 다시 재산정이 되는지, 혹은 큰 악재가 있는지, 혹은 전방 산업이 무너졌는지, 그런 여부가 그대로라면은 사실상 투자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 정말로 패닉세일에 동참하실 필요는 앞으로 정말 희망이 없을 경우, 혹은 회복이 좀 힘들 섹터에 투자를 하거나 힘든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은 사실상 주식 시장을 무조건 보시는 것보다는 잠시 산책을 다녀오시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경우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시장에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 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네. 주요 지표든 연준의 주요 의사 발표든 인사들의 발표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좀 극대화되면서 막판에 좀 패닉세일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또 생산자 물가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FOMC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는 75bp를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요소는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는 조금 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시장은 둔화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워낙 작년 혹은 재작년 코로나 때 급성장했던 기업들은 성장세 둔화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기업은 사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망이 치가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1년도 8월에 윈터 이즈 커밍 해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매 분기 증명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계속적으로 안 좋을 거다. 이것도 사실상 외국계 리포트의 그런 인디언 기후,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저라면 현재 한국 시장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주장성이 있게 EPS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진정만 이루어진다면 한국 시장은 오히려 더 견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으로 시장을 돌려서 이전에 투자했던 포인트들만 정말 유지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뷰를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패닉셀을 할 만큼 악재성 이슈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보유하되 기업 선별은 분명 필요한 거잖아요. 네. 내 포트에서 정말 실적이 엉망인 기업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 투자 포인트가 유지된다면 일단은 지금 매도 실익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때 투자 샀을 때 왜 샀는지 그런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저는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셨다면 지금은 패닉셀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지금 팔라는 건 진짜로 이제 가장 저점일 때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요소들은 존재를 하지만 회복 때 얼만큼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매출이 얼만큼 나오고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지금 패닉셀에 동참하지 마시고 좀 쉬십시오. 한 목요일 정도면 분명히 긍정적인 기사들도 다시 한번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라. 이제 방향만 맞다면 속도 조금만 조절만 하신다면 정말로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다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관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저희 브리핑 내용 증권주 잔치는 끝났다.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로 조금 도배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46%나 밀렸네요. 거의 다 신저가 기록했고요. 증권 섹터에 대한 뷰는 어떠세요? 네, 잔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금융주들은 좀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이 돈을 투자하기에 뭐 회사를 인수하거나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기에 엄청나게 제한되고 있는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외부 대외적으로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작년 재작년 IPO 시장이 정말 활발했었는데 이제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을 끝으로 대여급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거기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공모가 하단 혹은 공모가 하단 밴드를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전에 핫했던 IPO 시장도 끝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감소, 예탁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거래대금 현저히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거래세 등을 통한 영업이익을 이전만큼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쌓아뒀지만 이 현금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VC, 벤처 캐피탈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자회사들을 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받기도 굉장히 애매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베일에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더 고평가를 받고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이제 거품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증권주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고 사실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도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증권주 같은 경우에 종목 교체를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성도 둔화되고 배당의 매력도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금융주 쪽으로 또 눈을 돌리면은 살짝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증권사의 비중이 좀 적었던 기업들은 금융주의 모멘텀도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뷰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투자 증권을 필두로 한 이제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에 핫했던 기업들은 조금 이제는 펀더멘탈이 꺾였다. 이전에 코로나 때 핫했던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랑 좀 뷰가 비슷한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는 그래도 M&A를 통해서 사업 확정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도 존재를 하지만 증권사는 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만쌤이라면 증권에 대해서 지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예를 들어 물려있다. 내가 한 15%, 20%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면 지금 이 시점에 증권주는 앞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섹터다를 느껴서 정리를 하고
다른 섹터로 환승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하고 현금을 일단 들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정리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정말로 이게 예를 들어 지수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벽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박스권 아니라는 장세는 정말 증권주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당장 하루 만에 꺾여버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성장 동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수가 오르지만 이제 증권주들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라면은 예를 들어 뭐 한 20% 정도의 손실률이라면 적극적인 종목 교체를 통해 낙폭주를 또 다 잡음으로써 손실을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 포인트로 삼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좀 질문 드려봤고 그렇다면 그걸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지에 통신주가 들어갈까요? 통신주는 어찌 보세요? 네, 통신주는 굉장히 현재 구간에서는 매력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돈도 잘 벌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도 성장성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통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이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던 이제 외인 비중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KT나 U+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외인 한도 비중이 이제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거를 좀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지중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제약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개선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 장기 성장성을 오히려 성장주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돈도 잘 버는데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는 이제 뭐 경기 방어주 성격보다는 오히려 성장주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라면은 통신주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밸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만약 현금이 있다면은 이런 이제 많이 밀렸던 통신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엄청난 성장성보다는 그래도 한 저점에서 잘 매수하면 10%권의 수익 정도는 내줄 수 있는 너무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왔었을 때 딱 정리하고 다시 밑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워낙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 부분들이 바로바로 좀 베네핏이 나오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해서는 방어력도 좋고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대신하겠고 그 안에서 당연히 KT를 탑픽으로 뽑는 게 U+는 살짝 실적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KT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아까 또 설명 잘 해주셨지만 광고비 마케팅 비용 쪽에서 많이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EPS 즉 주당 순이익은 굉장히 긍정적인 견고함을 유지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의견에 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는 지금 선택지에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 주셨고 그 가운데서 KT로 탑픽을 골라주셨는데 솔직히 그동안 진만쌤과 저희가 소통을 했던 가운데 통신주를 그렇게 막 엄청 선호하며 담아가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 저라면은 조금 더 성장성에 주목을 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 탄력성이 나왔을 때, 즉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사실 통신주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장을 경기 방어하는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조금 이제 하락 위에서 내려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통신주의 매력도 존재를 하지만 만약에 정말 지수 반등 때 탄력적인 이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그런 이제 어려움을 해칭할 수 있을 만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이다. 지금 왜냐하면 구간 자체가 배당주를 노리기에는 구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아마 배당주의 매력도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으로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만스픽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전략, 바닥 확인 후 ETF 공략하라. 어떤 ETF예요? 네, 저는 사실 저는 상방론자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대표적인 상방론자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 241선을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체크를 했는데 주봉 241에 딱
1,7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역사적으로는 그 구간 이탈했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2,470선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15포인트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제 정말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생각보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제 이제 뭐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경기 침체보다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FOMC 전후로 분명히 이제 극심한 변동 경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오히려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든 일단은 단기적으로 끝입니다. 판단은 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닥 확인 시 개별주 공략보다는 지수 추종 ETF를 공략을 해보심으로써 이제 뭐 그 레버리지라든지 지수 추종을 극대를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가 조금 힘을 내주는 시점이 올 때 지금의 어느 정도 하락 여력은 더 있겠으나 올라갈 때 지수 추종 ETF 관심 두자 얘기 주셨고요. 어제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는 뭐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 한 22% 수익이 나고 있죠. 진만 스픽 중에. 자, 가나 요거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LG 엔솔 관련한 이슈가 시간을 좀 장악하는 흐름이었는데 괜찮은 거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 이거는 시장이 이러니까 지켜만 볼까요? 시장이 꽤나 셀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장비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테슬라 관련주를 엮였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860은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미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나인테크나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혹은 이제 뭐 최근에 또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왔던 TCC 스틸 같은 네. 경우에는 일부 시장이 밀릴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제 나스닥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 시외의 좋은 흐름만큼 시세 분출을 못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저는 한 번 정도 이제 추가적인 장비 같은 경우에 공시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나오는 종목들은 한번 오늘 밀리게 될 경우에는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자신 없으시다면 진만쌤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시장에 대한 뷰까지 해서 전략 챙겨봤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눠봤네요. 진만쌤 고맙습니다.